이번 시간에는 항원, 항체, 그리고 림프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항체를 먼저 구분해 볼게요. 항원이란 영어로는 안티젠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물질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 이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물질. 다른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내 거 아닌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종, 두 종류 아니고요. 서로 다른 종류, 나랑 다른 종의 단백질.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니다, 무엇이 자기 물질, 내 거가 아닌 물질, 이런 걸 우리가 이물질이라고 부르고, 이런 게 이제 항원에 해당된다. 뭐 약물, 독소 이런 것들도 항원에 해당된다고 하겠어요. 그럼 이것들을 막아내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안티젠을 막는 거, 안티바디 해서 항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체는 누가 만드냐면 형질세포가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적인 정체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면역이 이뮨이죠. 이뮨과 관련한 단백질 해서 요걸 이제 항체라고 불러요. 글로불린이는 단백질 형태니까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항체의 생김새가 이렇거든요. 항체는요, 여기 양쪽 끝에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가져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 지금 이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여 있죠. 세모난 모양으로. 그래서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이 병원체는 지금 세모 모양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항체가 세 종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잘 구분해 보면 항체 A, B, C를 이렇게 보면 항체 A는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그리고 항체 B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고, 항체 C는 끝에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니 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구만? A 항체만 항원과 결합할 수가 있고 나머지 둘은 결합하지 못한다. 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아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항원과 항체가 1대1로 반응한다. 즉, 그 녀석만 반응할 수 있으니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항원은 같은 모양의 항체만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류 항체는 한 종류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림프구 얘기 좀 할게요. 림프구는요, 기본적으로 백혈구예요. 림프구, 백혈구. 우리 백혈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백혈구 중에서 림프관 속에 있는 백혈구만 우리가 림프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림프구나 백혈구가 같은 말인데 백혈구가 더 큰 범위고 림프관 속에 있는 백혈구만 림프구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쨌든 림프구도 혈구 아닙니까? 림프구도 혈구다 보니까 혈구가 생성되는 장소에서 림프구도 만들어요. 그럼 봐요. 골수에서 혈구가 생성되거든요. 근데 골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혈모세포, 만들어요. 혈구를 만들어요. 그러는 엄마세포가 있어서 이 조혈모세포가 체세포 분열해서 혈구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수에서 모든 혈구는 생성됩니다. 적혈구도 골수에서, 백혈구도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문제는 성숙하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성숙하는 장소가 가슴샘이 영어로 뭔지 잘 모르죠? 가슴샘이 영어로 사이머스, 발음 보소. 어쨌든 사이머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이머스에서 성숙했으니까 우리가 T림프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골수가 영어로 뭐냐면 골수는 bone marrow라고 부르니까 bone에서 성숙했으니까 B림프구. 어렵지 않죠? 나중에 이 T림프구는 이 두 가지, 세포독성 T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세포독성 T림프구가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게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림프구는 형질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형질세포가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 별거 아니거든요. 항체를 사용해서 방어하는 걸 다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니까 체액성 면역에는 항체로 방어해야 되니 형질세포가 나중에 써먹을 거고 이 형질세포는 B림프구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항체가 하는 일은 크게 4가지요. 첫 번째, 잘 안 보이죠? 중성화. 바이러스 등이 가지는 독성을 제거해 주는 거.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해서 독성을 제거해 주는 거. 독성이 있는 부분을 딱 막아버리는 거. 이런 게 중성화고요. 두 번째는 결합. 내지는 응집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결합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세 번째, 뭉쳐지게 하다 보면 얘네가 무거워져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침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균에 구멍을 내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세균에 구멍을 내는 단백질을 보체라고 부르고요. 보체에 결합할 수 있도록 보체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한다. 보체가 좀 어색하죠. 잘 안 들어봐 생소하죠. 그래서 보체 같은 경우는 세균에 구멍을 내 가지고 세균이 몸속에서 질질 흘러나가거나 아니면 세균에 물이 많이 들어가게 하면서 뻥 터트려 죽이거나 하는 거거든요. 보체가 이제 세균에 결합하면 좋겠는데 보체가 결합하려고 봤더니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항체가 세균에 가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세균에 가서 얘가 세균이야 라고 표시해 주면 보체 단백질이 항체에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균의 막에 결합해서 세균의 구멍을 뽕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누가 해주는 역할이다? 나중에 항체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중성화랑 결합이랑 침전은 나중에 식균작용, 나중에 백혈구 잡아먹을 때 잡아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근데 보체 활성화는 이제 세포를 직접 파괴하게 하는데도 항체가 이용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